애가 180도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? 갑자기 달려와서 물더라고요. 내가 얘를 키우는 게 맞을까? 훈련사님 얼굴도 물어버려서 죄송한데 이 아이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. 그렇다면 우리 보호자님은 다른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애기 강아지라고 들었거든요. 6개월이요. 보통 6개월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장난기가 좀 없어 보이기는 해요. 네, 맞아요. 또 제 냄새를 한참 맡다가 보호자님 옆으로 갔는데 보호자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사실은 일반적인 다른 강아지들하고는 조금 달라요. 생각해 보시면 10살 때 경계라는 게 익숙치 않잖아요. 개들도 똑같아요. 1살 미만, 특히나 8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은 경계의식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.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. 이야기해 주세요. 성별은? 남아요. 남자친구고 중성화는 했어요? 했어요. 했어요? 네. 아, 언제 했어요? 조금 빨리 했어요. 3개월 때. 생후 3개월 때 했다고요? 3개월 때 했어요? 네, 많이 이르게 했어요. 뭐 이유가 있으세요? 생식기에 하얀 색깔? 정액같이도 나오고 네. 분가분가도 사람한테도 너무 자주 하고 어렸을 때도 그랬구나. 너무 빨리 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요. 네. 매일같이 막 했었는데 그건 없어져서 좋은데 일찍 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. 어떤 강아지인지. 평상시에는 너무 좋은데 귀 청소라든지 얼굴에 눈물 닦아주는 네. 거라든지 목욕을 하게 되면 애가 180도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? 네, 신청서를 봤더니 놀랐어요. 피가 이렇게 막 흘려있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. 사실 제가 이거 물린 게 또 산책 갔다 오는데 노즈워크를 해줘요. 양말로. 네. 그래서 양발에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달려와서 물더라고요. 네. 또 한 번은 얘가 좀 냄새가 많이 나요. 네, 그래서 네, 네. 사실 목욕도 지금 한 2, 3주째 못 시키고 있는데 네. 방문 훈련사님 오신다 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티슈로만이라도 좀 닦자. 닦아주는데 갑자기 또 달려와서 물어서 그때는 먹고 흔들더라고요. 그런 이후로는 사실 너무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. 또 겁 나죠. 물리면 겁이 나죠. 일주일 사이에 2번이 그렇게 물려서 실밥을 풀기 전에 또 물려버리니까 내가 얘를 키우는 게 맞을까?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. 무섭죠. 또 언제 또 물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요즘에는 장난감으로 놀아주려고 장난감을 들면은 갑자기 으르렁거리고 달려온다든지 제가 생활을 하고 양치질을 한다든지 네, 하고 네, 있는데 네. 다 갑자기 달려와서 또 물려고 최근에 물린 게 그러면 언제적이에요? 3일 전에도 지금 3일 전에도요? 저는 그냥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와서는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. 이 친구를 언제 입양하신 거예요? 2개월 반 때 2개월 반. 어디서 어떻게 입양하셨어요? 샵에서 샵에서 입양하셨어요. 보호자님이 이렇게 좀 마음에 들어서 네. 입양하신 거예요? 앉아있는데 애가 너무너무 순해 네, 보여가지고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. 사실 제가 강아지를 얘를 처음 만져봤거든요. 첫 강아지예요. 첫 강아지예요? 처음으로 만져봤어요. 사실 아니 진짜. 살면서요? 네. 키우다 보면은 뭐 만져야 되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? 그래서 바로 처음으로 물렸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. 어떻게? 애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귀를 너무 털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? 하고 네네.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귀에 웨이염이 왔다고 웨이염? 약도 넣어주고 해야 한다 해서 네. 그날 그때부터 뭐 쭉 이렇게 작고 크고 물었던 일들이 이제 반복됐었던 거네요. 네. 그럼 웨이염은 이제 좀 났어요? 저번 주에 지금 병원 갔다 와서 약 먹고 있어요. 병원에서는 얌전해요? 간호사님이 머지를 잡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잘 안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만지기 되게 힘들어지는 아이가 되는 것 같다고. 나중에 병원도 못 갈까 봐 사실 조금 무서워요.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피모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약하기도 하고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. 또 얘가 샵에서 왔다고 하셨잖아요. 샵에서 왔으면 보통 번식장을 통해서 오는데요. 번식장의 환경이 유쾌하지는 않아요. 그렇다 보니 특히나 샤페이가 샵에서 왔는데 귀에 말라세치아 같은 곰팡이성 균을 가지고 왔다면 그 귀 청소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개들한테 귀 치료는 포박된 이후에 귀 치료를 해요.
사람으로 따지면 바닥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하는 거죠. 그 행위 자체가 개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위협적인 상황을 일반적인 스트레스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당했으면 문제 없어요. 힘든 경험이었지 라고 많은데, 스트레스에 대한 그 방어 기제가 높은 친구들, 그런 친구들은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먼저 예방하고 싶어져요. 그래서 예전에는 나한테 와서 귀를 만지면 싫어! 라고 했던 개들이 나중에 귀를 만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싫어라고 하고, 나중에 눈 마주치면 싫어해요. 왜냐면 나한테 눈 마주치면 귀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든, 그렇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예민해진 거예요. 여쭤볼게요. 훈련사님들이 이제 몇 분 만난 것 같아요. 어떤 조언을 좀 주셨어요? 하라고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. 두 분 다 포기하셨거든요, 하시다가. 한 분은 방문하셔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, 그때까지도 절대 안 지치고 끝까지 물려고 해서 죄송한데 이 아이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해서 두 번째 찾아간 게, 그분은 보시더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훈련 장갑도 다 찢어지고 네. 훈련사님 얼굴도 물어버려서 다치고 하셔서. 오전에 그때 어땠어요? 훈련사님 전문가들이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눈물밖에 나지 안 나더라고요.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? 얘 포기해 라고밖에 안 들려가지고 마지막 남은 밧줄 희망 그렇죠, 이런 거 그렇죠. 잡고 맡겼던 건데, 두 분 다 안 되라고 하니까 제 인생에 저는 두 번째 강아지는 없다 생각하고 데려온 거거든요. 아니, 그러니까 우리 보듬TV에도 신청을 하셨죠. 이게 쉽지 않은 용기예요, 사실은. 그런데 샤페이는 사실 초보 보호자가 키우기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개예요. 샤페이의 정말 이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벌써 이 보호자부터가 기본적인 거를 뛰어넘어 나 강아지 잘 키우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는 돼야 대비도 하고 예측도 하고 또 미래도 이렇게 설계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 보호자님의 무조건적인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 전부 다 쉽게 개를 살 수 있다라고 광고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호자님만의 잘못은 절대 아닌데, 아마 얘는 알았을 거예요. 우리 보호자가 나를 좋아하긴 하나 무서워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걸 그냥 개들은 그냥 알아요. 그런 사람이 이제 나를 안아주려고 한다거나 눈곱이든 귀치료든 아니면 목욕이든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하거든요.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터치를 해야 되고 내 어디까지를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지. 보통 일반적인 강아지들은 이걸 잘 파악을 못해요, 어렸을 때. 근데 생존 지능이 높은 친구, 샤페이들은 그 지능이 높아요.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. 우리 사람이 소유하게 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에 개를 이렇게 넣은 게 얼마 안 됐어요.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조작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에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. 밖에 나오면 소변, 대변 잘 해요? 네. 잘 해요? 오케이, 좋아요. 냄새 맡고 그러면은 아예 보호자도 안 보이네요. 이름 한번 불러줘요. 또또! 와서 만지지 말고 손 냄새만 맡게 해주세요. 손 냄새만 맡게. 잘했어요. 됐어요. 이게 인사예요. 반대로 떠야 돼요. 반대로. 네. 잘하셨어요. 네. 또 반대로 뛸까요? 보호자님 이렇게 노는 게 어색하죠? 그죠? 왜냐면 네. 쟤도 지금 어색한 게 보호자가 내 뒤에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맞아요. 보호자님은 쟤를 따라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강아지하고의 놀이는, 자, 실례할게요. 이건 전혀 놀이가 아니에요. 강아지는 이거예요. 이게 놀인데 보호자는 자꾸 오라고 하잖아요. 오면 뭐 해요? 만질 거잖아요. 그죠? 잘했어. 풀어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노는 기억이 정말 좋은데 허락받은 곳에서 하면 좋죠. 네. 이 친구가 귀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닦여도 괜찮은 상태인가요? 아니면 좀 더 잦게 해야 돼요? 자주 봐달라고 계속 염증이 생기고 있어서. 그렇다면 우리 보호자님은
다른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. 훈련사님들이 어쩌면은 그래서 이 친구의 귀를 강제로 만졌었는지도 몰라요. 지금처럼 보호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귀를 꼭 만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, 우리가 왜 건강하려고 하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예요. 그래서 수의사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. 이 친구는 지금 귀 치료를 하려고 할 때마다 보호자를 물어 제끼는데 내가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귀 치료를 하는 게 맞나? 아니면 이 친구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귀 치료를 잠깐 유예해도 괜찮나? 귀 치료를 당장 유예해도 괜찮다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. 아마 긴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지금도 몸 보시면은 아마 경험이 있어요. 아마 이 친구는 이 사람 뭐야, 왜 나한테 이렇게 줄을 맸지? 이 사람 또 훈련사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의사님이 보시더니 많이 놀라하셨어요? 좀 많이 부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많이 부었대요? 그래서 계속 약 먹고 있어요. 지금 경고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. 근데 이게 샤프의 특징이에요. 으르렁을 되게 짧게 해요. 그리고 모양도 되게 많이 안 보여요. 아이고, 자, 일로. 괜찮아. 어이구, 자, 어이구. 오이구, 오이구. 제가 살살 할게요. 괜찮아요? 지금 보면 몸에 텐션감도 없어요. 어린 강아지라서 그래요. 텐션감이 없다라는 말은 긴장을 한참 해서 나 너 물 거야 이런 마음보다 왜 그래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. 내 다리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. 이럴 때 이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막 만지면 그때 앙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리고 긴장이 풀렸을 때 행동이 이렇게 앉는 모습이거든요. 근데 이때도 가만히 놔두는 게 좋죠. 이 친구가 저한테 호의 또는 약간의 친화가 생기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을 저한테 붙일 건데요. 아직까지 그런 행동은 없어요. 가만히 있어 보죠. 잠잘 때 으르렁 거리는 거는 그냥 옆에 안 가면 되는 건가요? 이 친구가 잠자는데 보호자님이 가까이 가야 으르렁거리죠? 네. 자고 있을 때 귀 청소를 한 적은 있어요? 새끼 때. 이게 과민한 친구들 중에 자고 있을 때 만지거나 뭐 뽀뽀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봤던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. 사실 이렇게 되면은 같이 자면은 안 되고요. 떨어져 있는 게 옳아요. 근데 보통 사람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키려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보호자님이 이걸 못 봐주는 건 아니에요?